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62강,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 파괴 전략 3편이죠. 3편이고,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 변제기와 유치권의 대항력, 그 다음에 공사 완료는 변제기다. 변제기는 유치권의 성립 시점이다. 공사 완료, 변제기, 유치권의 성립 시점. 이 단어들은 항상 같이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판례를 읽을 때 이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그죠? 항상 모르는 거예요. 유치권이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참 별거 다 얘기하죠. 공사 완료, 변제기, 유치권의 성립 시점, 그죠? 성립 시기 다. 공사 완료는 변제기다. 변제기는 유치권 성립 시점이다. 유치권 성립 시점은 공사가 완료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개 다 똑같은 말. 여기다 별표 100개.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은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죠? 변제기와 유치권의 대항력, 그 다음에 공사 완료는 변제기다. 변제기는 유치권 성립 시점이다. 유치권 성립 시점은 공사 완료다. 공사 완료는 유치권 성립 시점이다. 요 말은 이 귀가 아무리 따갑게 들어도 여러분들 진짜 이걸 모르면 유치권 헛공부한 겁니다. 헛공부. 헛공부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재 판매는 8월부터 220만원 인상됩니다. 8월, 7월까지는 188만원이고 내용은 뭐 제가 항상 설명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문자로 주시면 제가 안내 문자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교재로 바로 가볼게요. 이번 시간은 좀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블루오션 교재 있는 거기 때문에 블루오션 교재 있는 걸 제가 다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옮겨놨습니다. 유치권이 좀 너무 어렵다. 유치권에 대해서만큼은 알고 싶은데 좀 언제 뭐 특강 형식으로 한번 방송해달라 해서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걸 제가 좀 보기 좋게 다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뭐 이게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블루오션 교재 다 있는 거니까 제 강의 들어보고 찾아보고 같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할게요. 변제기와 유치권의 대항력. 자, 여러분 별표 제가 여기다 탁 별이 5개가 아니라 별이 일단 3개 쳤습니다. 원래 여기다 별을 한 500개 쳐도 이거 뭐 아무 상관없는데 별 500개짜리예요. 유치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별 500개짜리 이거 하나밖에 없다. 공사 완료, 변제기,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 시점이다. 그죠? 공사 완료는 공사 완료가 돼야지 변제기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주고받기로 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제 860강 기본 강의 들으시라니까요. 기본 강의 안 들으시고 860강, 861강 안 들으시고 갑자기 862강 들으면 저놈 새끼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라고 하던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860강 기초 강의 먼저 들으세요. 진짜로. 자, 공사 완료는 유치권의 성립 시점이죠. 공사 완료가 돼야지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또 변제기가 돼야지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아우 제가 좀 아까도 861강 하면서 감기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죠? 변제기가 돼야지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공사 완료가 돼야지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공사 완료는 변제기다. 자, 이 세 개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자다가도 공사 완료, 변제기, 유치권 성립 시점. 이것은 자다가도 외워야 됩니다. 자다가도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공사 완료가 됐으면 돈을 받아야 되죠. 그게 바로 변제기죠. 변제기가 됐으면 공사 완료가 됐으면 또 변제기가 도래했으면 유치권이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유치권이 비로소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860강에서도 강의를 해드렸지만 기초 강의에서 그 반드시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판례를 읽어볼게요. 대부분 판례를.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공사를 완공했잖아요. 그죠? 공사를 완공했죠?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죠? 변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했죠? 그죠? 왜? 공사를 완료하고 변제가 됐으니까 돈 받을 때가 됐으니까 야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니까 돈 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된 거잖아. 그런데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요? 무슨 강아지 푸 뜨는 소리도 아니고 유치권이 성립했다며. 그럼 유치권이 성립했으면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공사 완료도 했고 변제기도 됐고 유치권도 성립됐으니까 그죠? 공사 완료가 됐고 변제기가 됐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했으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잖아. 그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변제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초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변제기, 압류 효력이 발생한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도 완료해야 되고 변제기도 도래해야 되고 유치권도 성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공사를 완료했다든가 변제기가 도래했다든가 유치권이 성립했다든가 이것은 낙찰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압류 효력 발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니까. 변제기가 뭐예요? 공사 완료라니까? 공사 완료가 했으면 변제기가 도래한 거잖아.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성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문제를 제가 내볼게요. 문제를 또 내야지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한테 또 뭐 개소리 듣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yes, no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 드릴 거예요. 자, 검토 사항이 뭐냐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기입 등기가 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없죠. 맞죠? 당연하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기입 등기가 된 이후에 그죠? 공사를 완공해서 공사대금 변제가 되고 그죠? 유치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이 이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된 이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항력이 없다. 낙찰자에게. 자, 검토 2번. 공사 완료는 변제기다. 그죠? 변제기는 뭐예요? 공사 완료가 되고 변제가 도래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유치권자야 라고 손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경매 기입 등기야. 그죠? 우리가 이제 공사 계약서를 보면 변제기에 대한 공사 완료에 대한 코멘트가 없어. 그냥 그죠? 공사를 완료하면 나머지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만약에 그 계약서가 써 있어. 그죠? 이렇게 써 있다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돼요. 그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지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공사를 완료했다. 또는 경매 기입 등기가 됐는데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유에서 유치권이 많이 깨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 가보면요. 이 변제기에서 유치권이 거의 많이 깨집니다. 50% 이상은 이 변제기에서 깨져요. 한 점유에서 한 10% 20%밖에 안 깨져요. 나머지는 그 외적인 거에서 다 유치권이 깨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학원에서 무슨 점유 어쩌고 뭐 그런 것만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잘 몰라. 자, 그래서 이거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저기 그 블루오션 교재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어 이제 뭐 공사 계약서에는 단계별 계약서를 할 때 있죠. 그죠? 뭐 기둥을 세우면 뭐 얼마를 주기로 한다. 뭐 벽을 세우면 얼마를 주기로 한다. 지붕까지 씌우면 얼마를 주기로 한다. 뭐 전기 배선까지 다 하면 얼마 주기로 한다. 뭐 창틀을 하면 그러니까 단계별 그죠? 단계별 공사 계약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단계별 공사 계약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사를 완료하면 얼마를 주기로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에 방송할 거거든요. 원시 취득과 법
유치권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원시취득과 법정지상권, 그거 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했죠. 원시취득은요, 유치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고, 뭐 유치권 있으면 아이 덮어 라고 하지만 진짜 유치권 간단하면서도요, 굉장히 깔끔한 게 바로 유치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도급계약서 입수가 중요하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사에서는 아까도 처음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요, 유치권은 무조건 성립해요.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왜? 공사 완료하는 날이 변제기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기입 등기 이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돼요. 변제기에 대한 우리 공사 도급계약서에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간이로 쓰는 것들.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 조건은 뭐라고?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그래야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낙찰자한테.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읽어볼게요. 문제 안 내니까 여러분 편하죠? 제가 설명해드리니까 문제를 내야 되는데. 자,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비 잔금을 주기로 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경매 디입 등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야 변제기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사가 완료가 변제기죠. 공사 완료는 변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완료는 변제기고 변제기는 유치권 성립 시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그래야지 유치권이 성립된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이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도 우리가 좀 언어의 순환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그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공사를 완료해야 되고 그래야지 유치권이 성립된다. 이 말이 제가 봤을 땐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맞구나. 맞죠? 근데 좀 이 말을 아까도 이제 우리 판례에서 얘기한 대로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좀 공부하기 편한데, 아니 유치권 성립한대. 아니 유치권이 성립한다는데 왜 내가 유치권 주장 못해? 주장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대항을 못하잖아. 대항력이 없잖아. 누구나 주장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검토 6번에서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제가 옛날에 한번 법정 유치권 강의하면서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 말을. 근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유치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가지고 어디서 막 사람들한테 이 말이 들었나봐. 이 말은 사실은 유치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양, 그러니까 상가 분양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용. 뭔 말이냐면, 자, 원래는 이게 70% 이상 분양이 다 되면 무슨 뭐 아파트를 내가 받기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이게 경매가 들어가 버렸네. 그죠? 그러면 이게 불확정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경매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러니까 이 경매를 이행기로 정한 때는 이 분양 대금에 대한 뭐라고 할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이라고 할게요. 원래 유치권이 아닌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사실은 요것은 유치권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판례 들이대면 아 그러네요. 아이고 변제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 판례 딱 갖다 주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를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도 이행기한으로 도래하는 것을 본다. 라고 딱 판례를 갖다 줘요. 그럼 저는 그러죠. 개소리 하고 있네. 아니 유치권하고 뭔 관계 있어 이거요? 이건 다른 판례잖아요. 저는 그럽니다.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검토 사항이고요. 자, 요것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깠다만 끌 뻔했네. 요것은 제가 첫째 시간에 860강에서 했고, 그죠? 860강에서 강의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공사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공사 계약서. 공사 계약서를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공사 계약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확보해 놓으세요. 공사 계약서를.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공사 완료와 동시에 지급해야 된다. 맞죠? 그래야 공사 완료가 변제기로 되는 거죠. 그죠? 공사 완료는 변제기다. 유치권 성립시킵니다. 단 경매 시에는 뭐예요? 경매로 넘어갈 때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게 뭐 다 있는 거니까. 자, 공사대금 채권에 있는 경우 계약서상 변제기 도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유치권 성립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변제기를 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변제기는 말 그대로 돈을 받는 날이잖아요. 공사를 완료한 날이잖아. 그럼 공사 완료 기준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공사를 다 100% 완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계약서상에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된다. 그러면 공사 완료로 본다. 또는 아니면 준공검사 요청 시에 공사 완료로 본다. 아니면 지붕을 그죠? 벽과 지붕과 기둥을 3층까지 완료했을 때 공사 완료로 본다. 다 다르겠죠. 그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대금 그 계약서상 변제기 도래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를 변제기로 볼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유치권이 있을 때는 공사 계약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시죠. 만약 공사 계약서가 없다. 그럼 뭡니까? 공사 계약서도 없어. 그럼 뭡니까? 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 완료해야 돼요. 근데 이 공사 완료라는 개념이 100%다 완성해야 되냐? 100%다 완성해야 됩니까? 이렇게 100%다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하수. 앞으로 이제 이 동그라미는 빼겠습니다.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하수 중에 하수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제 같은 내용들이 반복돼 나와요. 그죠? 제가 이렇게 좀 올리는 이렇게 계속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사 완료는 변제기다. 변제기는, 유치권 성립 시점이다.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말뜻이 귀가 열려야지 유치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 유치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사를 완공하여야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그죠? 변제기는 경매 티켓 등기일이 있어야 한다. 맞죠? 맞잖아요. 공사 완료가 변제기다. 변제기는 유치권 성립 시점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제가 공사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죠? 공사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변제기가 도래했고 유치권이 성립 시점이었다는 이거죠. 그죠? 항상 이것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판례는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 계약서에서 상에 준공검사 요청이 있어야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는데 만약 계약 도래한다라고 돼 있으면 준공검사 하기 전에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됐어. 그러면 자 계약서상에는 준공검사가 돼야지 변제기가 도래한다라고 계약서상에 돼 있는데 준공검사 받기 전에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됐어요. 경매 기입 등기가 됐어. 그러면 이 유치권은 지가 아무리 유치권 주장한다고 해도 유치권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80% 이상이 80% 이상이 이 변제기 이후에 다, 아니,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다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못 깨는 거라고. 여러분들 모르고 있으니까 못 깨는 거라고요. 제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 보세요. 유치원 나중에 여러분들 저처럼 전문가 되셔서 상담하려면 대부분 다 변제기는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런 판례를 갖다 제가 좀 나열을 하면서, 그죠? 경매 기입 등기 후냐, 이전이냐,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 시기와 경매 절차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사 완료는 변제기다. 변제기는 유치권 성립 시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블로그 기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공사 완료의 기준은, 공사 완료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공사 완료가 100%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이 기준이 되는지.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상 기준을 해야 되겠죠, 그죠?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됐고, 계약서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검사를 신청해야지, 아니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 승인이 떨어져야지 공사 완료로 본다 라고 계약상에 이렇게 돼 있어. 계약상에 돼 있어. 그런데 준공검사 이전에 경매 기입 등기가, 경매가 넘어가 버렸어.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공사는 변제기가 도래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깨집니다. 유치권 깨진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런까지 간과하고 있었잖아. 그죠? 변제기의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뭐 채무자도 계약서 제출 안 하고 이 유치권자도 계약서 제출 안 하고 계약서가 없어.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건물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법상 건물의 완성이라는 건 뭡니까?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건물이에요. 그죠?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니까? 건물이니까. 계약서가 없으니까, 계약서를 제출 안 했다면, 계약서가 있다면 명확해지지만 대부분 다 계약서 제출 안 하거든요. 계약서 제출 안 하고 계약서 없어요. 배째세요. 왜? 유치권자는 대부분 채무자하고 같은 편이니까. 유치권자는요, 채무자하고 대부분 다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에요. 그죠? 유치권 계약서가 없다면 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건물을 완성해야 되지만, 건물이라는 게 뭐예요?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야 변제가 되고, 그죠? 유치권 성립 시점이 되는 거잖아. 유치권 성립했어. 그러면 보통은 70%, 80% 공정만 돼도, 건물이 세워져도 대부분 유치권 인정됩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단계별로 뭐 1층 세우고 2층 세우고 3층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창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단계별 공사 계약이 있다면 그 단계별 공사 계약 이 건건마다 이게 바로 변제기인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건건마다 도급계약서 작성하겠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변제기에 대해서 이해 가셨나요? 변제기에 대해서?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공사 완료는 변제기다. 유치권 성립 시점이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건물로서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다며. 그죠? 뭐해서 채무자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채무자하고 유치권자하고, 건물 지어주세요. 건물 지어주면 돈 줄게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인지 몰라, 어디까지인지.
원칙은 요런 것들도요. 요런 것들도 유치권을 깨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건물로서의 외형을 갖추지 않고 예를 들어 기초작업만 돼 있다든가 아니면 지하 터파기만 돼 있다든가 그죠? 그런 것들은 유치권이 성립 안 되잖아요. 토지만 경매시에 이것은 토지의 부합물로 보는 거잖아. 부합물로. 토지의 정착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시에 이런 부합물들, 정착물들은 뭐예요? 유치권 인정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건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깨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법정지상권으로 깨야죠. 법정지상권으로. 그렇죠? 법정지상권으로 깨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유치권이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 그죠? 실질적으로 딱 재판으로 가보면요. 이 사람이 돈이 진짜 유치권을 만약에 5억을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지가 받은 거 그죠? 지가 입주금한 거 다 증명해야 돼요. 그죠? 그럼 판사님께서 이거 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 판단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 입장 이 깨는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변제기 계약서가 없다고 우기는 게 어딨어요. 그죠? 계약서가 서로 없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일단 마이너스 감점 먹고 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채무자하고 소유자하고 이 유치권자하고는 같은 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서로 원수를 잘 안 지거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고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채권이 변제기 있을 것 이게 바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그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아까 유치권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변제기 있으니까 변제기라는 말은 뭐예요? 공사를 완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유치권이 성립한 거잖아요. 그죠? 성립 요건이잖아요. 뭐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사실은 이 유치권을 15강에서 다 모두 설명하기는 너무 좀 부족해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이 유치권도 한 20강 정도로 딱 하면 딱 좋은데 제가 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례 번호는 이렇게 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숨길 것도 없고 그리고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께 스스로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불로전 교재 다 있으니까 불로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자, 변제기란 여기 나와 있고, 그죠? 변제기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또 한번 똑같은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 그죠? 공사대금 등 지급받은 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공사 완료하면 뭡니까? 점유돼야지. 그죠? 점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급계약서 있잖아요. 도급계약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채무자하고 소유자하고 유치권자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사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 공사 도급계약서도 자기들끼리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소명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를 경매 기입 등기 이후로 연장해 주기로 하는 경우에 이건 뭐 어떻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이건요. 판례 여기 있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전세권과 치상물 매수권에 대한 유치권. 전세권이 예를 들어서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전세권 만료 기간은 이때야. 이때인데 경매가 딱 넘어갔어. 경매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만료 기간이 이게 여기인데 이 전세권 가지고 변제기는 이날인데 그러니까
만기죠, 만기. 전세권 만기. 경매가 넘어갔다고 해서 이 전세권자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변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변제기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변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도 이 낙찰자한테 대항 못합니다. 선순위라면 가능하죠. 물론 이제 그건 예외로 하고 봐봐요.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대항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대금하고 공사 잔대금의 차이 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이거 보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변제기 유예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변제기를 우리가 서로 이제 유예하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될까 안 될까? 그죠? 인정됩니다. 서로 변제기 유예 합의 시 유치권 인정됩니다. 대부분 판례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꼭 읽어보시고요. 유치권의 하자담보 책임이 있죠? 유치권의 하자담보 책임.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판례는 여기 있고요. 자, 유치권자가 이게 건물을 졌어. 5억 들어가지고 건물을 졌는데 관리하는 도중에 이게 막 누수가 새고 비만 오면 막 천장에서 물 떨어지고 그죠? 바람만 불면 막 건물이 흔들흔들 거리고 그래요. 이 유치권 금액은 5억인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다시 공사를 하려면 진짜 6억이 들어. 그죠? 6억이 들어. 그러면 이 하자 금액이 유치권 금액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치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은 소멸 청구 대상이다. 그리고 요 유치권하고 이 하자담보 책임하고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관계예요. 유치권에도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그죠? 여기서 유치권의 하자담보 책임,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의 성립이죠. 동시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대하여 하자보수 의무나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의무 등에 관한 이해행위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권자가 저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보증을 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유치권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명의신탁과 유치권. 명의신탁과 유치권 대부분 판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명의신탁에 대한 유치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명의신탁자가 맡긴 사람이죠. 원래 주인.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지가 지물권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게 됩니까? 명의신탁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딱 끝나겠네요. 이제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자, 요 내용이었어요. 아까 대법원 89년 이 판결이거든요. 분양 대금에 관한 판결이거든요. 그 판결 내용이 뭐였어요, 아까 여러분? 요거.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에 도래한 것이 인용된 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어딨냐? 잠깐만요. 판례 내용이 여기 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도 이행기한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죠. 자, 원래는 이때 돈을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경매가 딱 들어갔어. 그러면 이때 이 경매라는 것은 그죠? 뭡니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그죠? 발생한 때잖아요. 이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행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날인데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우리 이때로 이행기로 하자. 그죠?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도 이제 불가능이 됐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때나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뭔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좀 해놨어요. 위에다가 여기
보급인이 돈이 없어서 수급인에게 공사를 다 마치지면 분양이 70% 되면 그죠? 분양이 만약에 이제 분양이 70%가 되면 분양을 시작해서 분양 대금으로 공사 대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경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경매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때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로 보고, 그죠? 보고, 이 경매 기입등기를 보고, 그 기입등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들을 변제기로 본다. 변제기로 도래한 걸로 본다. 이 내용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유치권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입하자면, 자, 기입등기가 딱 돼 있어. 그러면 변제기는 이때인데,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잖아, 이 경매가. 그러면 이 변제기가 이때고, 변제기는 뭐예요?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뭐예요?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했잖아요. 변제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것을 경매라는 걸 불확정한 사실을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때도 유치권 인정해야 되냐? 아니란 얘기. 유치권에서는 인정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판례는 다만 뭐예요? 분양에 관련된 판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자꾸 강조하는 게, 제가 옛날에 이거 한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걸 가져왔다고요. 가져와서, 자, 변제기는 이때지만, 경매 기입등기가 불확정한 사실을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유치권에서 인정돼야 되지 않냐? 유치권이다. 그다 유치권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은요, 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하고 관계없어요. 이 변제기가 기입등기 이후라면, 공사 완료가 기입등기 이후라면 유치권 성립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이 기입등기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제기는 공사 완료다. 공사 완료는 뭐다? 유치권 성립이다. 유치권 성립 시점이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계약서가 있는 상태고, 계약서가 없다. 세 번째, 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면 기입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근데 기입등기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공사를 100% 완료해야 되냐? 뭐 방에 안방, 큰방, 작은 방까지 다 불이 들어와야 되냐? 그거 아니란 얘기죠? 그거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대로 해야 되지만, 계약서대로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대부분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돼요. 근데 그 공사 완료라는 게 100% 공사를 완료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 시타가 만 것도 공사 완료해야 되고, 대부분 계약서가 없잖아, 이런 경우는요. 그죠? 채무자도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수급자도 찢어버렸을 거야, 분명히. 찢어버렸다니까요. 서로 입출금한 내용만 있다니까.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정한 사실 요건 어쩌고저쩌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치권을 깨뜨리는데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마쳤고요. 좀 양이 이렇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다 실려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한 것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유치권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것들 선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블로그에 진짜 어마어마한 양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토시까지 기억하셨다가 블로그에 찾아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 파괴 전략 3편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유치권 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